오래된 라디오의 저주. 라디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 생생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목소리는 울고 있었고, 숨이 가빴으며, 무언가에 끌려가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방송국 생방송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을 보니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배터리도 없는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형사님, 당신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손이 굳은 채로 라디오 다이얼을 돌렸다. 주파수는 1987, 10, 12. 라디오는 주파수가 아니라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 이름은 남태수. 서울경찰청 강력계 미제 사건 전담 형사다. 나는 오래된 사건을 맡는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건, 가족조차 포기한 사건, 기록 속에서만 살아있는 사건들. 내 책상 서랍에는 수십 년 된 사건 파일이 쌓여 있고 나는 그 종이 냄새를 맡으며 산다. 사건이 해결될 확률은 낮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영원히 죽지 못한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나는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고물상에서 낡은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다. 진공관 라디오. 나무 케이스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다이얼은 녹이 슬어 있었다. 고물상 주인은 말했다. 그거 이상한 물건이에요. 밤에 혼자 켜지기도 하고. 나는 웃었다. 전원도 없는데요. 주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래도 켜져요. 그리고 가끔 울음소리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직감이 이상하게 반응했다. 나는 라디오를 샀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끌렸다. 집으로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고 먼지를 털었다. 라디오 뒷면에는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다이얼을 돌려봤다. 그 순간 지직 노이즈가 흘러나왔다. 전원이 없는데. 그리고 노이즈 사이로 어떤 소리가 섞였다. 덜컹덜컹. 차바퀴가 자갈길을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젊은 여자의 울음. 제발 놔주세요.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방송이 아니었다.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울음은 내가 오래전 사건 파일에서 들었던 피해자의 녹취와 똑같았다. 1987년 청계동 여고생 유괴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미제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 음성이 지금 내 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즉시 경찰서로 돌아갔다. 창고에서 1987년 사건의 녹취 자료를 꺼냈다. 테이프에 남은 피해자의 마지막 목소리. 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당시 피해자는 학교 앞에서 납치되었고 시신은 한 달 뒤 산속에서 발견됐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그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라디오 방송이었다. 당시 납치범이 피해자에게 라디오에 대고 도움을 요청하게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 방송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라디오가 그 방송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라디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주파수 숫자 대신 이상한 숫자가 나타났다. 1993, 6, 4. 다음 날짜. 지직. 그리고 또 다른 소리. 남자의 거친 숨. 쇠사슬 끌리는 소리. 그리고 여자 목소리.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1993년 6월 4일. 그날은 강서구 산후조리원 실종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다.
출산한 여성이 사라졌고 아기만 남겨진 사건. 그 사건도 미제였다. 나는 라디오를 바라보며 입술이 말라붙었다. 라디오는 과거의 사건을 재생하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녹음이 아니라 현장처럼 생생한 소리를. 나는 미제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건 저주였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는 새로운 날짜를 가리켰고 그 날짜의 미제 사건 현장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소리를 기록하고 단서를 찾아 사건을 재구성했다. 바닥에 끌리는 소리로 현장 바닥 재질을 추정했고 자동차 엔진음으로 차량 종류를 특정했고 멀리서 들리는 간판 소리로 지역을 좁혔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20년 전 실종된 아이는 친부의 집 지하에 있었다. 15년 전 살해된 택시 기사는 동료 기사에게 죽었다. 나는 연속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갔다. 언론은 나를 미제 해결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 없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내 이름이 들려왔다. 남태수 형사님. 나는 손이 굳었다. 라디오 속 여자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이 들을 줄 알았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다이얼을 확인했다. 이번엔 날짜가 아니었다. NOW. 현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집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라디오 속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있어요. 나는 총을 들고 집 안을 수색했다. 거실, 부엌, 방.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라디오는 계속 말했다. 지직. 그리고 남자의 낮은 웃음. 형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나는 얼어붙었다. 이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내가 최근 해결한 1998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그는 당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들려왔다. 당신이 과거를 파헤치면 과거는 당신을 파헤칩니다. 라디오는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니었다. 이건 연결 통로였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즉시 라디오를 부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라디오는 부서졌는데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부서진 진공관 틈에서 노이즈가 새어나왔고 그 속에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도망칠 수 없어요. 당신은 이미 이 라디오를 선택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경찰서로 라디오를 옮겼다. 증거물 보관실에 넣고 철문을 잠갔다. 그리고 안심하려 했다. 하지만 새벽 2시 내 책상 위에서 익숙한 지직거림이 들렸다. 라디오가 다시 나타나 있었다. 부서진 채로. 나는 피가 식는 걸 느꼈다. 그 라디오는 내가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마치 내게 붙어버린 것처럼. 라디오 다이얼을 보자. 날짜가 떠 있었다. 2026 13 오늘 날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다음 사건의 피해자 남태수. 나는 숨이 멎었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숨소리. 내 책상 서랍 여는 소리. 내 발걸음. 그리고 낯선 발소리. 두 사람의 발소리였다. 하나는 내 발소리. 다른 하나는 조용하고 무거운 발소리. 라디오 속에서 낯선 남자가 속삭였다.
형사님, 당신이 듣는 이 소리는 곧 현실이 됩니다. 나는 즉시 서의 CCTV를 확인했다. 그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다. CCTV 화면 속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 코트, 검은 모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이상한 건 CCTV 화면에는 그의 모습이 끊기듯이 나타났다. 마치 프레임이 잘린 것처럼 그 모습은 라디오의 노이즈와 닮아 있었다. 그는 현실의 사람이 아니었다. 라디오에서 나온 무언가였다. 나는 총을 들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들렸다. 또각또각. 그 발소리는 내 귀가 아니라 라디오에서 들려왔다. 라디오는 내 책상 위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형사님, 낯선 남자의 목소리. 당신은 많은 사건을 해결했죠. 그런데 당신이 해결한 사건들 정말 끝난 걸까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가 누구든 당장 멈춰. 라디오 속 남자가 웃었다. 나는 당신이 잊고 있던 사건입니다. 그 순간 라디오 주파수가 바뀌었다. 2001, 9, 18. 나는 그 날짜를 보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2001년 9월 18일. 그날은 내가 형사가 되기 전 내 여동생이 실종된 날이었다. 나는 평생 그 사건을 잊지 못했다. 그 사건 때문에 나는 경찰이 됐다. 하지만 결국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여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나는 무릎이 풀렸다. 태수 오빠 나 무서워. 내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나는 라디오를 붙잡고 소리쳤다. 어디 있어? 너 어디야? 라디오 속 목소리가 말했다. 오빠 문이 열렸어. 그리고 그 다음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돌아왔군.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라디오는 사건을 해결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이는 덫이었다. 미제 사건을 듣게 하고 그 소리에 중독되게 만들고 결국 가장 약한 기억을 건드려 현실로 끌어내린다. 라디오는 내게 여동생을 미끼로 던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을 알려주려 했다. 형사님, 당신 여동생 사건의 범인은 지직. 순간 노이즈가 커졌다. 라디오 안에서 쇠가 긁히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내 뒤에서 현실의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에 검은 코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라디오 속에서 나온 존재처럼 흐릿했고 주변 공기가 노이즈처럼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총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겨눌 수 없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다. 오빠 도망쳐.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라디오를 집어들고 복도 끝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대로 창문 밖으로 던졌다. 라디오는 아래로 떨어지며 깨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라디오에서 소리가 울렸다. 지직. 그리고 남자의 마지막 목소리. 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라디오를 듣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어디선가 노이즈가 들린다. 지직.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형사님, 당신이 듣고 있나요?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확신한다. 라디오는 부서진 게 아니다. 그저 다른 주파수로 옮겨갔을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또다시 그 다이얼을 돌릴 것이다. 그 순간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이 현재로 걸어 나올 것이다.